간병인 보험의 보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하루 20만 원씩 지급해주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장이 축소돼서 10만 원만 보장해주고 있죠. 물론 아직 축소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보장이 줄어드는 흐름을 다른 회사들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 예측이 됩니다. 간병비의 부담 때문에 노후 대비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보장은 또 예전보다 너무 줄어들었고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병인 보험을 대체할 만한 4가지 플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간병인 입원 지원비. 두 번째, 체증형 간병인 보험. 세 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 네 번째, 가족 요양도 보상이 되는 재가급여 보험. 현재 간병인 보험 보장이 아쉽다면 다른 대체할 플랜을 찾아보면 그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정말 크게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뒤편에 제가 주의사항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입니다. 페이백 특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특약은 1년 동안 간병인을 사용해서 지출한 금액을 구간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해줍니다. 회사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간병인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A사는 50만 원, B사도 5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300만 원을 지출했을 때는 A사는 200만 원, B사가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출한 간병비에 따라서 구간별로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 페이백 특약만으로 보면은 뭔가 좀 손해가 아닌가 라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간병인 보험 같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년 난 100세 만기로 1급 기준 55세 여성분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30일 썼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30일이니까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300만 원이 지급되겠죠. 이 돌려받은 간병비와 무관하게 300만 원을 지출한 건 사실이니까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페이백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간병인 보험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은 금액 300만 원에 페이백으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합치면 A사는 500만 원, B사는 450만 원을 보상받는 셈인 거죠.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을 고용한 사람들 중에 간병비로 하루 11만 원 이상을 지출한 비중이 40.8%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보장이 10만 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 지출이 더 많아지거나 보장이 빠듯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간병비 지원 특약까지 더해지면서 보장이 부족할 거란 우려는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A사는 41세 남자 8,340원, 여자 8,845원, B사는 남자 17,510원, 여자는 16,642원입니다. B사가 A사에 비해 2배 정도 보험료가 비싼데요. 그 이유는 A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간병비는 이 간병비 지원 특약에는 합산액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 보장 축소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 특약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간병비 지원을 준비하는 이유가 보장 축소를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목적으로 보면 사실 요양병원이 이 페이백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회사 모두 최소 보험료가 존재하는데요. A사는 만원, B사는 2만원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간병인 특약과 함께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최소 보험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간병인 입원 지원비, 이 특약은 간병인 보험 보장이 줄어들었음에도 부족한 부분만큼 메워줄 수 있는 최적의 대체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마다 보장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한 비교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두 번째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인데요. 이 플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가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체증되는 구조입니다. 보상 금액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약이지만 이 보장이 축소가 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진 플랜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체증되는 구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20년 뒤에 2배로 인상되는 점은 같은데요. 처음에 가입한 금액이 10만 원일 때 A사는 5년 주기로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으로 체증이 되고요. B사는 12만 원, 15만 원까지는 동일한데 15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체증 없이 진행이 되다가 20년이 됐을 때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C사는 중간 과정 없이 20년 뒤에 20만 원으로 바로 인상이 됩니다. 이 체증 구간은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간을 나눠둔 곳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50대, 60대 분들께는 이
이 체증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 20년 뒤면은 70세, 80세가 되잖아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간병비를 대비하는 플랜이 더 중요하지 20년 뒤 보장 한도 인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증형 플랜은 비교적 젊은 20대부터 40대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나이가 젊더라도 당장에 좀 간병인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저렴이 들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처음엔 15만 원으로 가입했다가 20년 뒤에 30만 원이 되는 체증형과 그리고 일반 기본형의 보험료만 봐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증형은 보장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50대, 60대 분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의 상황, 재정 상태, 성별, 연령에 따라서 체증형이 대체할 만한 플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요. 간병인 보험은 사실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플랜은 간병인 사용 일당에 해당하고요.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건 우선은 이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한 뒤에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 청구를 통해서 가입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인데요. 직접 간병인을 찾아야 한다는 수고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는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갱신보험료 부담도 필요가 없죠. 반면에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가입자가 입원하기 48시간 전에 간병인을 요청을 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간병인을 막 찾을 수고로움 없이 신청만 하면 보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10년 갱신형 구조다 보니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걱정이 있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성향이 맞지 않는 간병인이라도 파견될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간병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물가나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보장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간병인 사용 일당을 더 선호했던 건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이라는 점도 한몫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보장이 줄어들면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찾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10년인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계셔서 직접 간병인 구하기가 좀 어려운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데요. 대부분 구간에서 10,000원대면 충분하죠. 앞서 간병인 사용 일당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병인 지원 일당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랜인 건 맞습니다. 가족이 와서 간병해 주는 게 어려운 분들께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비해서 간병인 지원 일당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가족 요양도 보상이 되는 재가급여 보험인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플랜은 간병인 보험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노후 대비만을 목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간병인 보험 보장이 좀 줄어들면서 풍선효과처럼 관심받고 있는 플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65세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라든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액 무료는 아니고 일정한 자기 부담 금액이 있죠. 또 각 서비스마다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께는 5%에서 15% 정도라는 이 자기 부담 금액이 사실 감당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재가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가입 금액을 매 월마다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에는 최근엔 요양 자격증을 갖춘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보장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특약이 나왔는데요.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면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는 플랜입니다. 물론 이게 자격증을 갖춘 가족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심지어 손자, 손녀도 가능하고요. 며느리의 사위, 장인, 장모, 처형, 시누이까지도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주변 친족 중에 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고민해봐도 좋을 플랜입니다. 보험료도 50세, 60세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죠. 70세 남자인 경우에도 54,970원, 여성분은 43,53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장 금액이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종신 동안 평생 동안 지급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심지어 이 가입을 했더라도 향후 장기 요양보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재가급여 보험은 환급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45세에 가입해서 10년 차에 해지하면 80.1%, 20년 차인 93.7%고 25년이 되면 100%가 넘어가요. 물론 이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 재가급여 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보장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장 대상이 안 될 확률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플랜은 환급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대비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대체할 4가지 플랜 순서대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 체증형 간병인 보험, 간병인 지원 일당, 가족인 요양보호사 특약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존 간병인 기가입자 또는 위에 4가지 플랜 말고 그냥 나는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병인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약관에 있습니다. 이 회사별 약관의 차이에 따라서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입원 후에 간병인 사용 시에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간병 시 보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약관을 보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로 인해서 질병 그 자체가 아닌 질병 때문에 생긴 후유증,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거나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보장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냈는데 보상 한 푼 못 받는다면 그만큼 손해가 없겠죠. 이 보험회사에서 써놓은 약관에는 의미 없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금 청구했는데 청구 거절되거나 보험사랑 얼굴 붉혀본 적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조건이 달린 약관보다는 반대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찜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암 입원 일당 보험에서는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는 분쟁 이슈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물론 이게 간병인 보험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는 없겠죠. 굳이 문제가 발생할 만한 약관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서는 결국에는 계속되는 분쟁 이슈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는데, 보시면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는 암 입원 일당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볼 때 이 간병인 보험 안에 있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는 충분히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요. 이런 이유로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약관은 가급적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간병 유무를 확인하라인데요. 약관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된 게 확인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관을 가진 회사는 가족 간병 시에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일부 회사에서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습니다. 이 약관의 문제로 부지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과잉 청구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작년에 11월 그 간병인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한 보도 자료가 발표 한번 됐었어요. 크게 2가지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포함해서 가족 간병 시 보장하지 않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단서를 보면 직업 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가족이 간병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는데, 저희 보험심사가 확인한 결과 이 케어네이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병인 중개 플랫폼은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고요. 증빙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호 기록지 등의 서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허위 청구를 통해서 지급받으려 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실제로 이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을 한 A씨가 간병비 지급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병인 고용 시에는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케어네이션이라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 어플에서는 이런 서류들도 전부 다 그냥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보장 축소에 따른 대체 플랜 4가지와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 분들을 위한 약관상 주의할 점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간병인 보험의 세계는 파면 팔수록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소비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전체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설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